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을 줄게. 아니, 누가 3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50억 원을 조선시대 희대 사기꾼 봉이 김선달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게이트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년 동안 무신사에서 패션 브랜드를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온라인 상점 판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유튜버입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 같은 한 편의 코미디 사기극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디스패치에서 전청조와 관련된 기사를 내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내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을 줄게. 아니, 누가 3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50억 원을 조선시대 희대 사기꾼 봉이 김선달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P호텔 제2회장 혼외자야. 곧 카지노로 복귀하거든. 읽으면서 웃긴데, 너 비서로 써줄게. 8천만 원 줘. 우리 같이 살자. 내가 혼수할게. 너가 집을 구해라. 집 구하는데 필요한 대출 좀 받자. 이렇게 해서 A부터 G까지 전청조에게 돈을 건넸고, 전청조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편취한 돈은 약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만 봐도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의 사기를 당한다는 점입니다.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수준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저 또한 마케팅 대행사에서 사기를 한 번 당해서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날려봤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화법과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4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사기라는 게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기를 한번 당했을 때 상대방의 화술에 넘어가서 이게 정말 납득이 되고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매출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내고 있었을 텐데, 나름 온라인 마케팅에서 어느 정도 이해도는 생긴 시점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전부 꿰뚫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전문 용어를 섞으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일반인들은 정말 쉽게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걸 당해봤으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유튜브로 말씀드리면 정말 분명히 도움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난 사기 당할 일 없어, 난 투자를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자기가 사기를 당할 거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기를 당했던 사람도 당하지 않은 사람도 다 똑같이 그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기꾼들은 말이죠, 기본적인 인간의 기대 심리나 그래야 되나? 약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이용을 합니다. 애초에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알게 되는 어떤 정보나 이익이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탐욕,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밑밥을 던집니다. 이 밑밥은 말이죠, 너무나도 납득이 가능하게 느껴져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자본주의적 원리, 여기에 심지어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뇌는 무의식 쪽에 존재하는 브랜드 혹은 좋은 편견에 속하는 것들을 빠르게 허용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샤넬, 구찌,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의 브랜드는 모두들 신뢰성 있게 큰 고민 없이 구매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중국산 제품은 깊게 고민하고 따져본 뒤에 구매를 할 것이죠. 이것은 뇌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의식을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지배, 자극, 균형. 첫 번째, 지배 유형은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정치인들이 많으며 명품이나 사치품 등을 즐긴다면 지배 유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자극 유형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을 즐깁니다. 얼리 어답터, 여행 등을 즐기며 새로운 체험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균형 유형은 가족, 안전, 건강, 이 3가지를 첫 번째 가치로 둡니다. 직장인들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유형이 많아지겠죠. 보이스피싱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주 타겟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즉 안정 유형에 가까워집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어른들을 상대로 균형을 흔드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넘어져서 크게 다쳐 수술을 해야 하니까
돈 얼마 빨리 입금을 해줘. 저도 저한테 마저도 문자로 많이 날라왔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찰에 송치되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얼마를 빨리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가족사고와 범죄는 안전이라는 유형의 큰 타격을 주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단숨에 모든 무의식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침투를 하여서 정신지배를 해버립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전청조를 한번 바라봅시다. 큰 돈을 번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의 사기 수법은 어땠을까요? 그는 시그니엘과 고가의 자동차를 먼저 선물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은 지배 요령이 많습니다. 전청조는 가진 집과 비싼 차 그리고 수백억들의 돈을 지배 요령 사람들에게 무의식에 너무나 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거죠. 제대로 된 무의식의 방어 장치들은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에게 돈과 마음을 내어줬을 거예요. 전청조의 전략은 지배 요령의 사람들을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전략을 취했던 거죠. 위와 같은 유형의 사기꾼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이런 계약서도 사기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왜냐면 애초에 사기꾼들은 법을 어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랑 생각하는 범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회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기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런 사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욕심을 없애거나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회로 안에서는 발생하는 사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하지 않죠. 저희가 당하는 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 회로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상하지 못할 일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질 만큼의 베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멍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기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2번 사기는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자신하고 확신했었어요. 한 번 사기를 당하니까 사기꾼들의 심리를 그냥 집요하게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제 분석이 사기꾼들 앞에서 터무니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기꾼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러한 제 경험들이 간접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노하우를 통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바람에서 찍어보았습니다. 정말 혹여나 제 팬층이 늘어나게 되어서 저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제가 투자를 권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절대 그럴 일도 없겠지만 무조건 그거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영상에서 잘 배우신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